자,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개업이란 자,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되지면 된다. 자,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됐습니다. 자, 보죠. 일단은 업에 대한 개념 제가 아마 1월달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업은 뭐 하는 거다? 장사하는 거라 그랬죠. 자, 업은 장사하는 거다. 그래서 자, 장사의 기본 조건이 있었어요. 뭐예요? 장사의 기본 조건? 일단 네, 일회성이 아니어야 된다. 즉 계속해야 된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조건. 계속해야 된다가 또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그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죠. 네, 돈 받아야 된다. 자, 두 가지. 이제 계속해야 된다, 돈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업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다음에 일정한 뭘 받고요?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중개를 어떻게 한다? 업으로 행하는 것. 업으로 행하는 것. 요게 뭐다? 중개업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의뢰가 있어야 돼요. 팔아주세요. 사주세요는 의뢰가 있어야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너 해? 그러면 안 되겠죠. 기본적인 중개라는 개념은 소개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의뢰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수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료라는 것은 뭐가 아니다? 업이 아니다. 그래서 돈 안 받고 하는 것은 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죠. 자, 등록하지 않은 일반인이 자,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고 중개인을 했습니다. 자, 이거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돈 얼마 줘. 이렇게 했겠죠? 그럼 이제 상대방도 그걸 허락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를 받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거는 업이다, 업 아니다? 예, 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건 왜 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자, 그래서 이 판례는요. 그래서 보수를 아직까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고 무등록 업자로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합니다. 형벌 어떻게 되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3-3했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자, 이제 형벌도 이제 밑바닥부터 자꾸 깔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를 뭐 한다? 업으로 행하는 거 이렇게 써요. 자, 중개를 이 업에 대한 개념 뭐였죠? 계속적, 그 다음에 또 반복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연한 기회에 건물선 전세계약 소개해주고 보수받았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소개해주고 보수받았어요. 이거 업에 해당된다 안 된다? 예, 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이거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 업에 대한 개념으로서 사회통념상의 사업수행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것. 자, 사회통념상 사업수행, 요게 업에 해당돼요. 사회통념이 뭐예요? 여러분 사회통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뭐 판례 같은 데서 사회통념상에 비추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이 사회통념이란 뭐냐면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 여러분들처럼 일반인이 아주 똑똑하지도 않고 IQ가 한 160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 아주 뭡니까? 피안정 후견이냐 피성령 후견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일반인. 여러분들 일반인이죠? IQ 170, 60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 이게 바로 뭐냐면 사회통념이에요. 자, 그러면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뭐냐? 그죠? 어떤 사람이 사무실을 내고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1회 중개를 해주고 보수받았어요. 사무실 내고 간판을 걸고 1회 했습니다. 이거 중개업에 해당된다 안 된다? 중개업에 해당? 예, 요게 된다. 분명히 여기 계속성 반복성이 아니죠. 근데 왜 이게 업에 해당되느냐? 이게 바로 사회통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보세요. 아파트 단지 앞에 사무실 하나 새로 생겼네. 문 열고 간판 걸려져 있습니다. 새로 하나 생겼죠. 여기 불 켜놓고 다 간판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 하나 더 열었구나라고 생각하죠.
예, 그게 바로 뭐냐, 사회통념이에요. 자, 이제 이 경우가 여러분들 이제 종종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냐면 등록 신청 시에. 등록을 신청할 때. 자, 등록 신청 시, 여러분들 등록 신청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등록 신청합니다. 이때 어떻게 돼요? 사무실 내고 뭐 하나요? 간판을 걸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을 하죠. 자, 뭐 간판 안 걸고 등록 신청하면 뭐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등록 신청할 때 보면요, 그 사진 찍어오라 그래요. 원래 담당 공무원이 실사라고 해서 와줘야 돼요. 근데 오는 그 동네도 있고요. 근데 보통 귀찮으니까 뭐냐면 사진 앞 전면 간판 걸린 거 하나 찍어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근데 요즘은 아마 실사하는 데가 좀 많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간판까지 걸고 등록 신청합니다. 자, 등록 신청하면 며칠 이내 등록 통지가 돼요? 네, 7일. 그래도 기억하시는 분 계시네요. 자, 7일 이내 등록 통지가 되죠. 다음 주에 할 거니까 기억 못했다고 자괴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등록 신청을 하면, 자, 7일 이내 뭐 한다? 이제 등록 통지를 합니다. 자, 바로 이 통지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통지 전에. 자, 등록 신청한 단계입니다. 통지 전에. 자, 이제 사무실 내고 간판 걸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통지가 안 됐죠. 그러면 그 사이에 뭐예요? 그냥 통지 안 됐다고 노는 건 아니죠. 사무실 연습해야죠. 뭡니까? 준비하죠? 개업 준비합니다. 이제 불 켜놓고 책상도 준비하고 컴퓨터도 뭐 들어오고 막 이제 설치하고 막 하는 과정입니다. 그때 A라는 사람이 문 열고 들어와요. 사무실 있고 불 켜져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물건을 하나 팔아달라고 내놓습니다. 이거 의뢰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이거? 받으세요. 걱정 마세요. 이거 안 걸립니다. 이거 의뢰받는 것은 일단 안 걸려요. 그러니까 많이 받으세요, 일단. 자, 일단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자, 그 다음날 B가 또 사무실에 와요. 와서 물건을 찾는데, 전날 어떻게 돼요? 팔아달라고 의뢰한 거 있죠? 요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A와 B를 거래를 성사시켜주고, 보수를 일단 받아요. 자,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다 언제 일어난 거예요? 예. 통지 전에 일어난 거죠? 이거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이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 등록 통지가 안 됐으니까 뭐예요? 등록이 안 된 상태죠?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뭐 한 거예요, 지금? 네, 중개업을 했죠? 그럼 뭐죠? 네, 위반된 게 뭐에 위반된 거예요? 무등록 중개행위가 되죠. 금방 아까 형벌 어떻게 됐죠? 3-3 걸리는 거죠? 자, 요게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 등록 신청할 때. 이거를 누가 유심히 보고 있냐면 옆집에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딱 해서 했다는 순간에 바로 찔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집은 누구다? 옆집이에요, 옆집. 항상 보면 옆집 때문에 일단 사고 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들었지만 사실은 언제 많이 사고 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권리금을 주고 사무실 인수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 사무실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미 매물들 접수된 게 많죠? 그 과정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 7일 안쪽에요. 무수하게 계약이 많이 성사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 기존 사무소가 막 폐업하고 나가버립니다. 그 사이에 막 거래가 성사되죠? 그럴 경우에 계약서 덜커덕 써버리면 이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거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라. 자, 바로 이게 뭐냐면 중개업 이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 조건, 중개업이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다음에 또 일정한 보수를 받고 뭐예요? 중개를 뭐예요? 업으로 행하는 거 됐죠. 자, 여기에 업이 빠지면 틀립니다. 자,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행하는 것 뭐가 뺐어요 지금? 업이 빠졌죠? 그러면 틀려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또 개업 공인중개사 보죠. 자, 개업 공인 중개사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보기 전에 여러분들 교재에 판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판례를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죠. 요거는 제가 금방 다 얘기했던 거죠. 자, 첫 번째 22페이지 보면 중개 관련된 판례
자, 우연한 기회 나오면 뭐예요? 계속성, 반복성이 없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1번과 2번이 그 유사한 판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자, 제가 막 얘기했어. 중개보수 현실 받지 않냐고. 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보수를 받지 않았죠. 요구하는데 그쳤죠. 그건 업이다, 업 아니다. 업이 아니다 라고 했었죠. 자, 그거 판례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어떤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러면 자, 등록하지 않은 자를 뭐라 그래요? 자, 아까 공인중개사가 뭐였었어요?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러면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 그랬죠?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등록한 자죠. 그럼 등록하지 않은 자를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 쉽죠? 예. 네. 근데 이거 문장 나오면 틀려요, 이거. 나중에 뭐 이런 문제 됐습니까? 그 이제 항의 입자 할 겁니다, 아마. 자, 일단 개업공개사는 등록한 자예요. 그러면 이때 법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 이렇게 세 가지 개업공개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은 다시 일반 법인과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특수법인이 있었다. 특수법인. 이 법인은 중개법인 얘기예요. 법인인 개업공개사를 얘기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일반 법인은 뭐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배울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그 등록 기준을 갖추어서 등록한 법인을 뭐라 한다? 일반 법인이라고 그러고, 자, 특수법인이 있어요. 특수법인은 이거는 이제 뭐라 하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개업은 부동산 중개업이겠죠? 그럼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법이 필요하다? 부동산 중개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법? 공인중개사법이 필요하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말고 다른 법에서 뭐 한다? 일단은 자, 부동산 중개업을 하겠다고 명시한 법인들이 있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특수법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아마 교재 특수법인들 정리가 됐을 거예요. 자, 지역 농업협동조합 있었죠? 지역 농협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지역 산림조합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산업단지 관리기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산관리공사 있었어요. 자, 지역농협동조합은 농협동조합법에서 설립되는 거고, 지역산림조합은요, 이건 산림조합법이 있습니다. 에 의해서 하는 거고, 산업단지관리기관은요, 이거는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는 이건 뭐다? 요거는 일단 자산관리공사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설립되는데, 이 개별법, 자, 그 법에서 얘네들 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는 거예요. 업무 영역에. 그러면 얘네들은 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느냐? 자기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농업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죠. 조합원이 누구예요? 농민들이죠. 거기 관련된 부동산 뭐 있어요? 농지가 있겠죠. 농지. 그래서 이 농협은요, 농지에 대해서 매매기관 임대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지역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자, 산림조합은 조합원이 누구예요? 산주, 임야 주인들이죠.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예, 임야가 있겠죠. 임목과 임야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 얘네들은 자, 뭐와 관련되죠? 공장과 관련돼요. 공단을 관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장과 관련된 공장 건물 용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는 여기에 유입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알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어떻게 돼요? 일반 법인보다는 폭이 좁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 중에서 세 가지. 자, 지역노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은 등록 필요 없어요. 왜 등록이 필요 없느냐? 자기네 법에서 공인중개사법,
구조 규정을 배제한다 그래요. 그럼 중개사법 구조가 뭐냐? 중개사법 구조는 등록 신청 규정입니다. 그럼 등록 신청 규정이 배제된다. 즉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등록 신청을 안 하고도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산관리공사는 등록 신청 배제 규정이 없어요, 법에. 그래서 얘네는 등록을 신청해 줘야 돼요. 등록을 신청을 해 줘야지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록해야 되는 법인이 있고 해야 되는 법인이 있고 안 해도 되는 법이 3개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지역노동조합과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자산관리공사 얘네들은요.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사법에서 자 적용이 배제되는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배제 규정이 있어요. 2가지 규정이 적용 배제되는데 하나는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 등록 기준이 배제됩니다. 자, 보죠. 법인의 등록 기준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법인의 등록 기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혹시 기억나세요? 5천만 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된다. 등록 기준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14조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해야 된다. 세 번째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해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무소 갖춰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럼 얘네들은 그러한 기준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자, 간단하게 보죠. 이 조합장, 농협조합장, 공인중개사 해야 된다. 예, 그게 말이 안 되죠. 예, 중개업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는 조합장 출마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조합장 선거로 뽑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등록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 분사무소에 책임자가 있습니다. 책임자, 원래 분사무소 책임자는 누구에 되냐면 공인중개사 이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이런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 그럼 분사무소 책임자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농협에 대한 단위농협 있죠? 왜? 저쪽 시골에 있는 거. 그게 이제 분사무소 격입니다. 그럼 단위농협의 조합장도요. 여러분들이 군 조합장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선거로 뽑아요. 그러면 그것도 공인중개사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자, 이 2가지는 중개사법에서 적용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자, 요 2가지는 이제 얘네들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일단 중개사법 적용이 다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나머지는, 자, 그 다음에 농협과 관련된 부분 있습니다. 농협과 관련된 부분이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얘네들은, 자, 업무 보증이 얼마? 1천만 원 이상. 업무 보증 설정 얼마 이상이에요? 1천만 원. 자, 여러분들이 일반 법인이 업무 보증 설정 얼마 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일반 법인의 일반적인 법인, 일반 법인 있죠? 얘네들은 업무 보증 설정 주된 사무소 2억 이상이에요. 한번 들어놓고 넘어가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놓는 게 나중에 얘네들 기억이 금방 납니다. 2억 원 이상이에요. 분사무소는 1억 원 이상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은요, 농협만큼은 별도로 어떻게 된다? 특별한 규정 1천만 원 이상만 하면 돼요. 왜 얘네들은 1천만 원 이상? 농지가 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거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한 10몇 년 돼가요. 아직 안 바뀌어요. 근데 농지가 지금 꽤 비싸졌죠? 근데 어쨌든 그냥 기본 개념으로서 아, 농지는 좀 싸구나. 그래서 액수가 어떻게 한다?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법인은 일반 법인과 이렇게 특수법인 2가지로 나눠진다. 특히 이런 특수법인 중에서 이 지역노협의 시험 문제 이제 곧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돼요? 얘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공인중개사 개업공개 되겠죠? 자, 부칙개업공개사. 자, 얘가 이제 문제죠.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는 부칙에서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간주해주는 사람인데 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소개 영업법 시절부터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중개업을 해오던 사람. 소개 영업부터 해오던 사람이에요. 얘 자격증 있어 없어요? 없다. 공인중개 자격증 없으면서도 옛날부터 해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어떻게 한다? 너 영업권을 인정해 준 거죠. 너 계속 해라. 인정해 준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은 자 신규로 등록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신규로 등록할 수 없고 점차 어떻게 된다? 소멸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즘은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알고는 넘어가라고 했죠. 자, 옛날부터 해오던 사람들, 자격증 없이 해오던 사람들이다. 자, 이제 새롭게 들어올 수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법인, 공인, 부칙,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묶어서 이제 모든 개업공개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개업공개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러면 이제 자, 개업공개사는 등록한 자 뭐예요? 등록한 자 사장이죠. 사장이라 그랬고, 자 그러면 이제 직원을 봐줘야 되는데 직원이 뭐가 있었다? 소속 공인 중개사와 소속 공인 중개사가 있고 뭐가 있었다? 중개 보조원이 있었죠. 자, 소속 공개사와 중개 보조원. 자, 소속 공개사 공개사 자격증이 있어 없어요? 있죠. 공인중개사 명칭 있죠. 자, 그리고 소속됐죠. 자, 소속됐다는 것은 뭐예요? 소속됐다는 것은 취직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누구에게 소속된? 네, 개업공개사.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누구다? 개업공개사. 저 공인중개사로서 했죠.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었죠. 하는 일은 중개 업무를 뭐 하거나 수행하거나 아니면 또 보조하는 자 이렇게 했죠.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또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위에 거는 소속 공개사를 설명하는 것이고 밑에 거는 뭐예요? 소속 공개사의 업무 영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직접 뭐다? 수행도 할 수 있고 뭐다? 보조도 할 수 있다. 자, 계약서 직접 쓸 수 있죠. 거래계약서, 또 확인설명서 직접 쓸 수 있고요. 또 보조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것은 공인중개사로서 여기 빠지면 틀려요. 왜? 얘는 반드시 누가 해주면 된다? 공인중개사 이해해주면 된다. 이 문장에서 소속공개사 이 문장에서 공인중개사라는 문구가 빠지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무 수행 이게 빠져도 틀려요. 자, 예를 들어서 개업공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러면 그냥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러면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거꾸로 뒤집으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만 딱 해놨다면 업무 수행할 수 없는 내용이 돼버리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이런 문구가 빠지면 일단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소속 공인중개사 부분에서 보면 일단은 한 사람이 특별히 더 들어갑니다. 하나가 더 법인에 있어서 공인, 중개, 사인, 사원 또는 임원. 사원 또는 임원을 뭐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사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자, 뭐 여러분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 한번 사원 또는 임원이 누구죠? 사원 또는 임원. 제가 사원 또는 임원 하면 뭐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경영진이다. 여러분들이 대표이사만 경영진이 아니라 그랬죠? 자, 이사 중에서 대표를 맡은 사람에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사나 감사 이런 사람들 이게 임원이죠? 자, 사원 또는 임원 한 명의 사업자에서는 사원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구다? 경영진이다. 회사가 잘못되면 이 사람들이 다 책임진다 그랬죠? 그러면 자, 일단 사원 또는 임원이 자, 등록 기준해 보겠습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해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다. 그럼 나머지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죠. 그때 그 공인중개사인 사원 또는 임원 얘를 어디에다 집어넣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집어넣은 거예요. 왜 소속 공인중개사에 집어넣냐? 업무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자, 공인중개사이건 아니건 사원 또는 임원은 경영권이 있죠? 그래서 경영에 관여할 수 있고 경영과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영을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또 중개업무 하는 건 다르죠. 왜 회계 처리한다든가 뭐 전체적으로 경영하는 부분과 중개업무 하는 부분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중개업무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인 사원 또는 임원은
뭐 할 수 있고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즉 뭐야? 계약서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확인서명서 쓸 수 있죠. 근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돈이면 어떻게 된다? 예, 이 계약서나 확인서명서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량을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어디다 집어넣었다? 소속 공개사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소속 공개사에는 비록 뭐는 직원은 아니지만 누구도 포함된다? 공인중개사인 사원 또는 임원이 포함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중개보조원. 얘는 자격증 있어 없어요? 없죠. 자격증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네.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죠. 아닌 자로서.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공인중개사 어떻게 한다? 소속되어가지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뭐하는 자? 보조하는 자가 있어요. 자, 누가 아니다? 개업공개사 아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 그러면 얘 빠지면 틀립니다. 얘는 반드시 누가 아니어야지만 돼요?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보다 아닌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중 소속됐죠? 자, 그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하게 뭐예요? 보좌하는 자. 여기에 중개업무 수행 들어가면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죠. 자, 요런 문구들. 그러니까 이런 문구에서는 주로 빠지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중개보조원에 업무수행자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중개보조원에 공인중개사로서 보조하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 문제 유형들을 여러분들 일단 하나씩 보셔야지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용어의 정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24페이지 보세요.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 한번 보고 넘어가죠. 공유사법령상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기억에 개업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이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 법에서, 자,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서 등록한 자죠? 맞는 내용이죠? 자, 소속공개사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자가 포함된다. 맞는 내용이죠? 자, 요거는 28회 때에 또 응용돼서 문제가 또 나오게 됐었어, 이 문장은.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소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좌하는 자도 소속공개사이다. 자, 공인중개사로서 고용되어 중개업무를 보좌하는 자도 소속공개사다. 맞죠? 자, 일단 공인중개사로서 고용됐습니다. 근데 소속공개사가 업무만 수행하는 게 아니죠? 뭐도 하는 거예요? 보조하는 것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 단일의 임대차 계약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40만 원은 중개를 업으로 것으로 볼 수 없다. 예, 이것도 중개 관련해서 나온 판례죠? 맞는 내용. 자, 그럼 다 맞죠? 네. 자, 여러분들 아마 오후에 다음 주부터인가요? 그 기출문제 풀이하죠?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면 이제 문제 적응 능력을 기르는데 상당히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보죠. 자, 위원회 하면 뭐예요? 뭐 하는 게 위원회예요? 위원회 기능이, 예, 심의한다 그랬죠? 자, 심의. 위원회 하면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뭐를 심의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공인중개사 업무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가 아니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가 아니고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요?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를 둔다, 둘 수 있다. 무슨 뜻이에요? 두어도 되고 안 둬도 되고. 자, 둘 수 있답니다. 둔다가 아니고. 자, 그러면 이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대에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구성 운영에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제 심의사항이 있었죠?
자, 심의사항을 보면, 심의사항을 보게 되면, 자, 공, 중, 변, 손, 이렇게 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현상. 이 내용들 종종 나와요.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 그 다음에 또 보수 변경. 변하면 뭐예요? 변경인데, 뭐 변경이다? 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자, 다시 한번. 공중변성.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이런 건 많이 볼 거예요. 앞글자다는 거. 근데 앞글자만 따가지고 외우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력을 받쳐주기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웠다고 해서 다 외운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해놓고 꼭 연습해 줘야 돼요. 공부해요. 공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하는 사항.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 변경. 뭐 변경이요? 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하는 사항은 누구는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 밑에 보죠. 누구는 따라야 된다. 시도지사는 준수 의무 있었죠. 시도지사는 따라야 된다. 바로 밑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공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개사 시험 등 공개사 자격 취득한 사안의 경우에는 자, 누구는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합치면 뭐라 그래요?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고 했어요. 왜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 준수 의무를 만들어 놨을까요? 이유. 준수 의무 만들어 놓은 이유. 이거는 시도지사가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배울 겁니다. 시도지사가 뭐예요?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이죠. 자, 시도지사가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이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이죠. 그래서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이기 때문에 시험 등 자격 취득하는 사항은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 나와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견한 사항을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맞아, 틀려요? 듣기는 제대로 들었나요? 리바이벌 없습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예, 틀리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한 사항이 이 네 가지죠? 네 가지를 다 따르는 게 아니죠. 뭐만 따르라 그랬어요? 예, 시험과 관련된 부분만 시도지사는 따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성을 보죠. 자, 구성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그랬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명?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랬고요. 이때 위원장 1명을 제외한 포함이죠. 자, 그 다음에 7명 이상 요게 빠지면 틀려요. 7명 이상 쏙 빠져버리면 틀립니다.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가 지금 뭘 뺐어요? 왜 틀려요? 자, 7명 이상이 빠지면 4명, 5명, 6명도 구성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최소한 몇 명은 돼야 돼요? 네, 7명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원장은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위원장은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의 제1차관이 된다. 2차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1차관과 2차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서 파트가 틀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하면 국토 쪽과 뭐가 있어요? 교통 쪽 있죠? 그래서 국토 담당 차관과 교통 담당 차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1차관, 2차관 이렇게 나눠집니다. 법무부 같은 경우는요, 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차관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그냥 법무부에는 그냥 차관 하나인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이렇게 됐죠. 그러면 보건 파트하고 복지 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차관이 나눠져요. 그래서 자, 국토교통부도 차관이 2명이다. 그러니까 2차관이 아니고 1차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원 한번 보죠. 위원회 보면 자, 위원은 누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랬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 자, 어떻게 하냐? 대상을 보면 국토교통부 몇 급 이상? 4급 이상. 자, 5급이 아니고 4급이에요.
4급 이상 이에 상당한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전문대학 또는 대학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다? 부교수 직에 있는 사람. 전임 강사 이상이 아닙니다. 부교수 있는 직, 그 다음에 변호사, 회계사, 협회 추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쭉 나와요. 특히 기억과 니은,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해보시고요. 그 밑에 임기 뭐죠? 임기는 몇 년으로 하되? 2년이죠. 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 밑에다가 2년 밑에다가요. 연임 X라고 해놨어요. 연임 X. 무슨 얘기예요? 연임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걸 왜 써놓냐? 여러분들이 위원회가 지금 2개가 있어요. 중개사법에. 이렇게 공개해서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협회 부분에서 공제운영위원회 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2가지가 구조가 좀 비슷한데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2개를 비교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좀 차이점들. 그래서 공제운영위원회는 연임 가능해요. 근데 연임 가능하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연임 X라고 써놓고, 자, 그러면 이제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으로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 제척, 그 다음에 또 기피, 그 다음에 회피. 자, 제척은 뭐, 이 개념 여러분들이 기억하라 했죠. 제척은 뭐예요? 네, 이거는 배제하는 거고, 기피는요, 배제를 뭐 한다? 요구하는 거고요. 회피는요, 스스로 빠져라. 스스로 배제된다.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빠져된다. 자, 제척 사유라면 뭐다? 이거는, 자, 위원과 안건의 당사자. 자, 여러분들이 위원회는 뭐 하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심의하는 기관이라고 했죠? 그럼 심의하려면 안건을 내야지만 되죠? 그 안건의 당사자와 위원이 뭔가가 좋은 관계입니다. 자, 배우자였거나 배우자이었던 자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좋은 관계입니다 그랬더만 배우자이었던 자가 왜 좋습니까 그러던데. 어쨌든 좋은 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친족이거나 친족이었거나 용역받아서 사람이었거나 대리인이었거나, 어쨌든 좀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관계를 위원이 알겠죠? 자, 이때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런다면 의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을 의결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다? 제척입니다. 의결해서 제외시키는, 그 안건의 의결을 제외시키는 거. 자, 기피는요, 빼달라고 어떻게 돼요? 배제를 뭐 한다? 요구하는 거라 했죠. 자, 이거는 안건의 당사자와 위원이 관계가 나쁠 때입니다. 자, 제가 안건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위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술 먹고 싸웠습니다. 위원과 싸운 거예요. 내가 딱 들고 보니까 이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그럼 이 내가 들고 온 안건과 어떻게 돼요? 안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좀 어떻게 한다? 빼달라. 누구한테 빼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심의위원회요. 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했는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피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한다? 의결로서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중변선 이거 의결하는 거 있죠? 그거 말고도 의결사항이 뭐 이런 것도 의결사항이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빼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자, 회피는요, 스스로 빠지는 거라고 했죠. 어떤 경우에 스스로 빠져야 돼요? 어떤 경우에? 제척 사유일 때. 기피 신청이 아닙니다. 제척 사유일 때, 이때는 스스로 빠져라. 만약에 제척 사유일 때 스스로 빠지지 않는다. 스스로 빠지지 않는다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촉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3가지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원장의 직무는, 자, 심의위원회 대표하고 업무 총괄하죠.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한다. 자, 미리 지명한 위원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부위원장 X 이렇게 써놓으세요. 부위원장 X. 자, 무슨 뜻?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지금 여기에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보면 회장, 위원장 뭐 이런 게 있으면 밑에 뭐가 있어요? 뭐 부회장 이런 사람도 있죠. 그 부회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보좌하고, 업무를 보좌하고, 그 다음에 회장이 없을 때 그 일을 대신해서 하는 게 부회장이죠? 자, 그럼 여기 보니까 부위원장이 없고요.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신한다라고 됐어요. 자, 그런 문구들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은 회의 소집해서 의장 되고요. 그 다음에 의견은 어떻게 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자, 제적위원 과반수입니다.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요. 출석위원 과반수가 의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회의 소집하려면 며칠? 예, 7일 전까지 통보를 하라 그랬죠? 긴급 판사는 전날까지 할 수 있고요. 자, 전문가 출석하게 해서 의견 들을 수도 있고, 간사, 일 처리할 간사, 잡일하는 거죠? 한 명을 둔다 그랬어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한번 정리를 하고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문제를 한번 보죠.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1번에 보면 자,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맞죠? 이거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일자를 이자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몇 명? 예, 7명 이상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랬죠. 3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 뭐를 따라주면 된다 그랬어요? 예, 시험과 관련된. 왜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시도의사가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따라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는 위원이 해당한 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심의 의결에 제척된다. 자, 안건의 당사자와 위원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제척 사유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없을 때 미리 지명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예, 뭐 27회 때는 좀 쉽게 나왔지만 이게 어렵게 나오면 이걸 뒤집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물 보죠. 자, 중개대상물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토지 있었죠?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습니다. 토지의 정착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임목, 그 다음에 광업재단, 그 다음에 공장재단 있습니다.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뭐 순서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 보죠. 요 5가지만이 뭐가 된다? 중개대상물이다. 요 5가지가 아닌 것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자, 그러면 보죠. 토지, 일반적으로 땅이죠. 그러면 땅은 뭐 단위로 거래가 돼요? 필 단위로 거래가 되죠. 자, 그러면 이때 1필의 일부, 1필지의 일부, 이거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1필지 일부 중개대상물이다. 왜요?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임대차 할 수도 있고 지상권 설정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1필지 일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만 나중에 이제 등기할 때만 어떻게 돼요? 분할해서 등기하면 되죠. 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필의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보면 대토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대토권, 이 대토권 대신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토권. 자, 이거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이건 대상물이 아니다. 그럼 왜 대상물이 아니냐? 자, 대토권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수용당했을 때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와 연결되냐면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대체토지 취득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체토지 취득. 이게 바로 이제 대토권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예요. 자, 수용당했을 때 보상금을 받지 않고 나는 토지를 어떻게 하겠다? 대신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국가나 지자체에서
다른 지역 토지를 대신 만약에 주게 되면 이게 대체 토지를 뭐 한다?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 대토권이란 나는 보상 안 받고 대신 토지를 받겠다라고 해서 요까지예요. 대신 토지를 받겠다라고 했던 요까지. 그러니까 대신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죠. 아직까지 토지가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어디 걸 줄지 몰라요. 그냥 토지를 받을 권리만 있는 상태지. 자, 좀 여기 광명시가 줄지 아니면 저쪽에 시흥시가 줄지 몰라요, 이거. 그래서 아직까지 물건이 확정되어 있지 않죠. 받을 권리만 있고 물건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건축물 보죠. 자, 건축물이 중개대상물에 되기 위한 조건. 건축물이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조건. 기본적으로 민법상 뭐 해야 된다? 민법상 건물이어주면 된다. 민법상 건물 조건이 어떻게 되죠? 기둥 있어야 되고요. 벽 있어야 되고요. 지붕 있어야 되고요. 세 가지가 모두 해당되지만 되죠? 저는 아마 건축법상의 건물의 개념과 민법상 건물의 개념이 약간 다르죠? 자, 근데 어쨌든 민법상 건물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지붕, 기둥, 벽 세 가지로 구성되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민법상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세차장 구조물. 자, 기둥은 볼트로 채워져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볼트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면은 천막이나 유리로 둘러쳐져 있는 세차장 구조물. 자, 이거는 어디서 주로 많이 있다고 했어요? 셀프 세차장 있죠? 왜?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세면이 이제 천막으로 둘러쳐져 있고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들어와서 이제 세차하는 거죠. 이거 민법상 건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쉽게 분리처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게 없죠. 자, 이거는 뭡니까? 민법상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뭐가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건물 부분에서 보면요. 자,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이 있어요. 자,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로서 뭐가 있냐면 분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양권. 자, 실체가 없어요. 기둥도 없고 벽도 없고 지붕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 이미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어요. 바로 이게 뭐냐면 분양권이에요. 분양계약 체결됐습니다. 그럼 동호수도 어떻게 돼요? 특정되어 있죠. 아직까지 뭘 안 했어요? 지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앞으로 질 거라는 예측하에 동도 특정되어 있고요. 동호수도 그 다음에 이미 계약도 체결됐어요. 그럼 목적물이 현재는 안 보이지만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된다? 중개대상물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분양권이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다? 분양 동호수가 특정되고 분양계약이 어떻게 돼요? 체결돼 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양계약 체결된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이거는 자,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제 또 건물 부분에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입주권이 있어요. 입주권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단순한 당첨권과 그 다음에 도정법상의 입주권. 이렇게 나누는데, 자, 당첨권. 자, 아파트 분양 신청해가지고 당첨됐습니다. 당첨된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해서 당첨 한번 받아보셨어요? 당첨되면 이만한 쪽지 하나 있어요. 이제 언제까지 계약 체결하세요? 이렇게 당첨된 쪽지가 하나 날라오거든요. 딱 그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분양 계약 체결되지 않았죠. 동호수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당첨권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도정법상 입주권 보죠.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한 입주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소위 말하는 뭐예요? 재개발 지역에서 나타나는 거죠. 재개발 지역에서 자, 재개발 재건축. 자, 여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집을 갖고 있는데 이 집을 헐고 여기다가 뭘 짓는다?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이 집을 가지고 여기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이게 뭐예요? 입주권이에요. 이거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네, 해당된다. 이건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왜 대상물에 해당되느냐? 네, 맞아요. 실체가 있어요. 자, 비록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분양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어요. 동호수도 특정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분양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왜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이거는 이미 들어갈 것이 확정되어 있고 실체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헐고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조합원 분양분이죠. 여러분 재개발이나 재건축 할 때 건설회사가 많이 덤벼들죠? 달려들죠? 재개발 재건축할 때 건설회사에서 먹는 게 뭐예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부분에서 건설회사가 먹는 것은? 네, 맞아요. 조합원 분양분이 이렇게 져주는 거예요. 그냥 져주고 나머지 일반 분양분이 있거든요. 그게 많아야지만 덤벼들어요. 그게 많지 않으면 안 덤벼듭니다. 왜? 내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먹는 것은 사실은 일반 분양분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떻게 돼요? 층수를 녹여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먹을 게 많죠. 바로 그때 일반 분양분이 아니고 바로 조합원 분양분. 이 조합원 분양분은 자, 내가 동호수도 특정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 분양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이쪽으로 들어갈 것이 확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개대상물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당첨권은 대상물이 아니지만 도정법상 입장은 중개대상물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보시고요. 이와 관련된 판례가 여러분들 교재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30페이지에 보면 하나만 보고 넘어가죠. 쭉 해서 나오는데 그 30페이지에 보니까 5번 한번 보세요. 30페이지 상단 부분에 5번. 거기 보면 제가 금방 설명했던 판례가 있어요. 장차 예정된 동호수의 추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을 확정시켜주는 절차에 불구하고 피분양자가 어떻게 돼? 아파트를 분양받을 그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이거는 아직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어도 뭐가 된다? 중개대상으로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보겠습니다. 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주로 뭐가 있냐면 수목의 집단, 그 다음에 또 미분리과실, 미분리과실, 그 다음에 또 농작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수목의 집단이라든가 미분리과실, 농작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건 좀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상태면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즉, 이 상태면 토지에 부착된 부속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토지가 거래될 때 같이 묶여서 가는데 그런데 여기에 뭐를 준다면 자, 명인 방법이라는 것을 준다면 자, 명인 방법은 뭐예요? 등기하는 게 아니죠. 요거는 등기가 아니고 일명 자, 관습상의 공시입니다. 자, 공시이 공시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등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관습상의 공시예요. 내 거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울타리 쳐놓고 앞에다가 목차 세웁니다. 이거는 누구네 거임, 주인백 이렇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수피에 묵수한다 그래요. 수피. 나무 껍데기죠? 나무 껍데기 누구네 거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건 누구네 거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게 바로 명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건 관습상의 공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은 자, 이게 뭐가 되는 거? 소유권이 생겨요. 수목의 집단 이런 거에 소유권이 생기고 별도로 분리해서 당연히 거래가 가능하죠. 그리고 뭘로 취급한다? 부동산으로 취급해야 된다. 그럼 이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것은 뭐가 된다? 명인방법을 갖췄다면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자, 판례상에서 보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다 라는 게 일단 판례상에 나옵니다. 이게 왜 판례가 나왔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14회 때 요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해석은요. 국토교통부 해석은 성격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완전 똑똑한 친구가 이걸 이의제기했다가 안 되니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 10월 달 되면 다 똑똑해집니다. 저보다 똑똑해져요. 저는 한 과목만 알죠? 여러분들 몇 과목 알아요? 네, 6과목 합니다. 다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똑똑한 친구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자, 이거는 민법상 자 봐도 부동산 취급하니까 당연히 중개대상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14회 때 이제 요거 수목이 집단이 중개대상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14회 때 시험 문제 기출 문제에 안 된다고 나왔다가 이제 판례선에서 된다라고 이제 뒤집어지면서 그 뒤에 한 몇 번 나왔습니다. 근데 미분일과실 농작물은요 이제 교재마다 좀 틀려요. 분분합니다. 자, 이거는 판례가 없으니까 중개대상 아니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근데 이쪽으로 해석하니까 중개대상 해석된다라고 뭐 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굳이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 어차피 학문하는 게 아니죠. 이제 학문하는 게 아니고 시험용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명인방법을 갖춘 소송의 집단은 뭐 해당된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이것만 여러분들 일단 기억하면 됩니다. 자, 임목광업자단 공장자단은 좀 쉬었다 하시죠.